안녕하세요. 기태형입니다. 제가 이제 스태포 강의 준비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예전에 문법 문제가 어렵게 많이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범주까지 포함을 한 거여서 근데 최근 3년 동안 보면 문법 범주는 굉장히 단순하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스태포 부분에서는요, 최근에 가장 부담되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렵게 나오는 비문학 부분만 좀 몰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거의 정리 끝내시고 틀린 것들 점검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카페에 요 스텝4에 당락을 가려는 한 문제의 비문학 요 강좌 올리면서 여러분들 일주일 남아 있는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어떤 거 가지고 마무리하면 되실지 제 강의 있던 것들 중에서 자료하고 강의 조합해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보죠. 문법 부분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왜 스텝 3 있잖아요. 행문고 거기에 나온 문법 정도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2쪽 부분이고요. 한번 보시면 비문학 부분인데요. 이제 비문학만 정리할 거예요. 스텝 4에서 자료도 올려드릴게요. 먼저 비문학 독해에서 사실적인 독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제 찾는다든가 제목 그리고 사실 일치 그리고 공무원 시험에만 나오는 거죠. 내용 전개 순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잠깐 이제 우리 교재에서요. 240 예, 6쪽 한번 보시면 6쪽 한번 보시면 몇 가지 포인트 나와 있죠. 약점 공략 개념 정리해가지고요. 먼저 주제 파악하는 거 나와 있는 보통 우리가 주제나 제목 같은 거 찾을 때는요. 항상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거. 그러니까 글에 나타난 내용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담고 있는 선택지를 골라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히 선택지의 제시문에서 언급된 사례와 일치하는 것이 있어도요. 사례 자체는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주제가 될 수 없고요. 사례가 포함되는 전체적인 진술이 주제가 된다는 거. 자, 요거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해서 이거 기출 문제죠. 일단 1문단 한번 보시면 뭡니까? 속초 청호동의 아바이 마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문단에 보면 동해에 잡히는 어종들 중에서 뭐 얘기하고 있어요. 특히 가자미 얘기를 하면서 자리고기라고 얘기를 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문단에서는요. 청호동에 가자미 식혜가 유명하다라는 얘기, 이게 속초의 명물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면 이제 이 각각의 문단의 부분적인 내용들보다는요. 뭐 속초의 아바이 마을과 가자미 식혜 해가지고요. 1, 2, 3문단의 내용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것이 주제 제목으로 적절합니다. 뭐 기본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실일치 파악과 관련해가지고요. 괄호 1번 먼저 보세요. 여기 보면 선택지에 두 가지 내용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내용을 따로따로 점검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치하지 않는 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번 보세요. 요 부분인데 동양의 건축은 자연과의 소통을 추구하지만 인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앞에 거 뒤에 거 따로따로 확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일단 짧은 글이기는 한데 한번 보세요. 동양의 건축은 뭡니까? 객체 형태와 그것이 놓이는 성악 및 자연 환경과의 어울림을 통해 미를 추구했고 그 다음에 환경에 개방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연과의 대화를 강조한다 그러면 자연과 대화한다는 것이 소통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자연과 소통한다 그러면 왠지 인공적인 것과는 거리를 둘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들기는 하지만 중요한 건 제시문에 그게 나와 있는가 하는 부분이죠. 인공적인 것에 대해서는 문을 닫고 있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진술은 일치하는 진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괄호 2번 한번 보죠. 같은 개념을 다른 용어로 바꾸어서 표현하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문에서 직접 확인되지 않아도요. 개념적으로 유사하면 일단 일치하거나 추론할 수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해야겠죠. 보세요. 화성 신도시는 정조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건설되었다. 일단 인용된 부분에 강력한 의지라는 말이 직접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보면 화성 신도시 이야기를 하면서요. 그죠? 정조로서는 즉위 이래 품어온 오랜 수건과 그 다음에 꿈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말하는 것으로 정조의 장기적인 전국 구상에 따라 건설돼. 우리 왜 수건이라는 게 뭐예요? 오래 전부터 품어온 염원 소망 그러면 오래 전부터 화성 신도시를 그죠 건설하려는 소원을 갖고 있었고 염원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장기적으로 구상했다 그랬으니까 말 그대로 뭡니까? 오래 전부터 갖고 있었던 염원을 이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강력한 의지에 따라서 건설되었다는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죠. 247쪽에 3번 한번 보시면요. 논리적인 관계를 재설정하는 것에 유의하셔야 하는데 이를테면 지문에서 확인되는 소재라고 하더라도요. 그죠? 이 원인과 결과, 그 다음에 목적과 수단, 이런 것들이 뒤바뀌지 않았는가 이런 것들 점검하셔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일단 여기에 이제 선택지 구성된 거 보면 대동 여지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애호를 받았기 때문에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 일단 요 내용 보면 애호를 받았다가 원인이고요. 보급될 수 있었다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결과로 나와 있는데 한번 보죠. 지시문 보면 대동여지도가 많은 사람에게 애호를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해서 애호를 받았다가 지시문에서는 뭐로 나와 있어요? 결과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윤원에서 뒤쪽에 원인이 나와 있는데 목판본 지도이기 때문에 일반에게 널리 보급될 수 있었으며 개인적으로 소장휴대에 열람하기에 편리한 데 있었다 그러면 널리 보급될 수 있었다라는 게 뭐로 나와 있어요? 원인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각각의 소재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어서 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부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어렵지는 않죠. 네, 공무원 시험에 계속 나오는 거죠. 내용 전개 순서 파악하는 거. 기본적인 것들은 알아두셔야 돼요. 일단 1번 한번 보시면 괄호 1번. 항상 순서가 있죠. 그래서 전체에서 부분, 부분에서 전체로 이어지는 게 자연스럽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시면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 이 전체가 처음에 나오면서 소개를 하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모아서 정리를 해주는 부분인데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에는요. 각 단락의 핵심 소재가 언제나 함께 나타난다는 거 이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처음에 전체가 나왔을 때는요. 그죠? 핵심 소재가 언급된 순서대로 다음 문단이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는요. 그죠? 정리된 순서대로 앞부분부터 나오겠죠. 다만 전체가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것은요. 예를 들면 뭐 결국이라든가 그러므로 등등 해가지고요. 이런 식의 부사들로 마지막에 모아서 정리해 준다는 거 이런 표시가 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5번에 다양한 접속 부사의 쓰임에 따라 최소한의 순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가 잘 보이지 않을 때는요. 일단 최소한 얘하고 얘는 연결되어야 해. 이런 것들 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축만 잡을 건데요. 지금 이 첫 번째 예문 보면 다문화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해가지고요. 첫째, 그 다음에 둘째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이 뒤쪽에는요. 첫째에 해당되는 얘기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둘째에 해당되는 얘기가 이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예문도 보세요. 자, 소설만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은연중에 이처럼이라고 지시하고 있네요. 모든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두 갈래로 나누는 버릇이 도사리고 있다. 그러면 일단 보세요. 소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은 이처럼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두 갈래로 나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앞에서는요. 소설에서 그죠? 사람을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두 갈래로 나누는 내용들이 먼저 나와 있어야만 소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의식 속에도 이처럼 이런 게 나타난다라는 얘기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기본적인 축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242쪽 보시면 약점 확인 문제 한번 가보죠. 기본적인 문제 드리고요. 한번 보세요. 제목 묻고 있죠. 자, 이거 여러분들 미리 풀어 보셔야 되고요. 요거 제목 한번 보시면 그죠? 3번이에요. 공자의 정명론에 대해서 명실론적 해석과 명분론적 해석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선택지가 2번이었을 겁니다. 근데 요거 잘 보세요. 명실론적 해석과 명분론적 해석 각각의 장점과 한계 그랬으니까 그러면 선택지 2번이 제목이 되려면 명실론적 해석에 대한 장점과 그 다음에 한계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우리 왜 이 문단 한번 보시면요. 이 문단에서 이제 명실론적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명실론적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만히 한번 보면 이 문단 쪽에 명실론적 해석의 6번째 줄이죠. 그죠? 자, 정명의 과정이 어떻게 사회적 정치적 안정을 이룩할 수 있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요. 한계는 나와 있지만 장점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제목으로 정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제목이든 주제든 확인되는 내용들 중에서
글 전체 내용을 포괄하는 거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들 뭐 두세 가지가 섞여 있을 때는요 각각 따로따로 확인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보시면 일단 1번은요 정명론에 대한 해석은 그죠 명과 실의 개념 규정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우리 왜 이 문단의 첫째 줄부터 셋째 줄 보시면 해석이 명과 실을 그죠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차이를 보인다라고 해가지고요. 요거 일단 확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시문 순서대로 이어서 가볼게요. 4번 한번 보시면 명실론적 해석은 언어 중심적 해석이고 명분론적 해석은 뭡니까? 실천 중심적인 해석이다. 일단 이 문단에서 명실론적 해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문단의 마지막 두 줄 한번 보시면 그죠?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이러한 해석은 정명의 의미에 대한 뭡니까? 언어 중심적인 해석으로 그죠? 말 그대로 명실론적 해석이라고 불린다. 이제 둘째 줄, 셋째 줄에 걸쳐서도 나와 있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죠. 마지막 두 줄이 아니라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한번 보면 정명의 의미에 대한 언어 중심적인 해석으로 명실론적 해석 이런 얘기 나와 있고요. 그죠? 그다음에 명분론적 해석은 3문단에 나와 있는데 3문단의 일곱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사실 일곱 번째 줄이 이제 243쪽에 둘째 줄하고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입장에서 정명은 그죠? 이 부분이 이제 명분론적 해석이 얘기하는 부분이죠. 단순한 개념의 명료화가 아닌 실천적인 지식 그다음에 행동을 함축하는 의미를 띠게 된다 해가지고요. 실천과 행동이라는 거 나와 있어요.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고요. 선택지 2번 한번 보죠. 정명론에 대한 명분론적 해석은 상하 계층 질서를 정당화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라는 거. 이 사문단에 한번 보면 명분론적 입장의 해석이라는 게 이게 뭐예요? 그죠? 상하 계층 질서에 따른 차별적 지위를 당연시한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2번도 맞아요. 그죠? 그다음에 3번 한번 보시면 자, 정명론에 대한 명실론적 해석은 지배층이 백성을 위해 덕을 실천하는 이론적인 토대가 되었다. 일단 사문단에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기는 하죠. 그죠? 사문단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한번 보시면 사문단의 둘째 줄.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각자의 사회적 지위에 합당한 덕의 실천을 촉구함으로써 해가지고요. 덕의 실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입장이죠? 명분론적 입장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명실론적 해석이 덕을 실천하는 이론적 토대가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일치하지 않는 거고요. 가벼운 연습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네, 3번 이제 이게 좀 까다롭죠. 논리, 전개, 순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보통 이러면 전 뭐부터 보죠? 선택지부터 보죠. 보니까 가, 나 혹은 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일단 보죠. 가 보니까 크로체라는 구체적인 사례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하나의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여기 한번 보면 햄필이라는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 있죠.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문제 제기가 먼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 1번이 되는 게 적절하겠죠. 선택지 2번과 3번에서 걸러야 되고요.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한번 봐야 되죠. 자, 비판적인 역사 철학의 핵심적인 물음 중에 하나는 역사는 과학인가 아닌가고요. 자, 역사의 과학성 문제를 둘러싼 가장 큰 쟁점은 과학적 방법을 역사 연구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고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는 역사의 독자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면서 과학적 방법의 도입을 반대한다. 그러면 일단 나에서 문제지기하면서 뭡니까? 예,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으로 마무리하고 있으니까 이 뒤쪽에는요.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들이 나와야 될 겁니다. 그럼 보세요. 크로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그죠? 역사가는 역사의 고유한 개별성에 주목한다. 그래서 일반 법칙 아래 포섭하려는 시도나 다른 사건에 동화시키려는 시도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죄악이라고 비판했다는 그럼 보세요.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게 독자성과 특수성을 강조하는 거니까 가 같은 경우에 크로체 같은 경우는요.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다음 분 보면 그의 이론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드레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론을 역사 서술에 적용하는데 따르는 난점에 주목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드레이 입장은요. 역사가들은 일반 법칙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역사에서 원인들은 과학적 이론의 일반 법칙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드레이 같은 경우도 어떤 입장이라는 거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보는 입장이기는 한데 다만 그의 이론의 난점에 중겠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다 앞에는 무슨 얘기가 나와야 돼요? 역사를 과학이라고 보는 입장이 나와야겠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라 보시면 역사는 과학이라고 보는 입장해 가지고요. 햄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적어도 그죠? 역사를 과학이라고 보는 햄펠의 입장과 그의 이론을 비판한 드레이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시면요. 콜링우드는 역사가가 어떠한 사건을 하나의 행동으로 인식하고 역사 속 행위자의 사고를 다시 사유함으로써 외적인 면으로부터 내적인 면으로 침투하려는 반면 말은 좀 어렵죠. 과학자는 그 사건 이상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자연의 일반 법칙 아래 두려고 한다면서 역사가와 자연과학자의 차이를 부각했다 그러면 역시 이 콜링우드도 역사는 과학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나 다음에 가, 마가 이어지면서 그죠? 뭐 마가 먼저 나올 수도 있겠죠. 일단 가마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죠? 역사는 과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역사를 뭡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라가 나오면서 그것을 비판한 다가 이어져야겠죠. 그러면 나가 맨 앞에 나오고요. 가, 마가 일단 붙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적어도 라 다음에 다가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순서로 본다면 선택지 안에서는요. 2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괜찮죠? 그죠? 자, 4번은요. 일치하지 않는 건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다루는 비문학 제시문 같은 경우는요. 내용 자체는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얘는 답만 바로 확인하죠. 2번에 후설은 주관의 의식 속에 구성된 세계의 의미는 개별성을 띈다고 보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2번 한번 보세요. 이 문단. 그죠? 자, 둘째 줄 보시면 후설은 세계 대상의 의미는 주관의 의식 속에 구성된 것이며 그렇게 해서 부여된 의미는 주관의 의식을 넘어 어떻다 보편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랬으니까 2번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나머지는 되게 직접적으로 확인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4번에 하이데거 얘기 나와요. 이게 좀 정보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하이데거는 인간의 일상생활의 어느 순간 불안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자각한다고 보았다. 일단 3문단의 넷째 줄 보면 그죠? 피투성이라는 게 뭐예요? 불안을 통해 자각된다라고 나와 있고 그 불안을 일상생활의 어느 순간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사문단 일행에 세계 속에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던져진 인간은 불안을 통해서 상황을 자각하는 동시에 새로운 자신을 포착해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3, 4문단에 이어지는 내용 본다면 4번도 확인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크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자, 일단 보시면요. 이제 오답률을 높은 문항들 쭉 이어집니다. 그죠? 비문학에서 뭐 똑같은 제시문이 나오지는 않지만 방법론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겠죠. 한번 보죠. 1번 문제까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미 여러분들 풀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1번부터 확인해 보죠. 여행자는 작은 장승 2개를 지나서 10리 더 가면 여기 나온다. 일단 이건 산수 문제인데요. 아주 가벼운 산수죠. 이 문단의 둘째 줄에 그죠? 자, 10리마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지명과 거리를 새긴 작은 장승을 세우고 30리마다 큰 장승 그리고 큰 장승 있는 곳 30리 되는 곳에 뭐가 있다? 역과 원이 있다 그러면 작은 장승 2개 지나면 20리 그죠? 그 다음에 10리 더 가면 30리 30리 되는 곳에 큰 장승과 더불어서 역과 원이 있다 그랬으니까 1번은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에 원을 운영하는 승려는 나라에서 요구하는 자벽에서 빠졌을 것이다. 자, 원을 운영하는 승려에 대한 얘기를 찾아야 되죠. 그래서 사문단의 5번째 줄 보시면 원주는 승려, 향리, 지방관리 등이었는데 원을 운영하는 대신에 각종 자벽에서 뭐 해주었다? 제외시켜 주었다. 제외시켰다는 게 빠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번도 맞아요. 이건 복잡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 비교해보면 3번에 외국에서 사신이 오면 관리들은 역에서 그들을 맞이하거나 보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3문단의 정보 한번 보시죠. 이 역이라는 게 어때요? 그죠? 사신 왕래에 따른 영송과 접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영송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죠? 맞이하고 보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역이라는 공간 자체가 사신을 맞이하거나 보내는 공간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번도 확인이 되는 겁니다. 일단 관리들이 됐던 누가 됐든 역이라는 공간에서 사신을 맞이하거나 보냈다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4번을 한번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요거 잘 보세요. 민간인 여행자들도 자유롭게 원에서 숙식을 해결했을 것이다.
이거 자유롭게라는 말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자유롭게라는 것은 원할 때면 언제든지 이런 얘기인데 산문단에 일단 이런 얘기가 나와 있기는 해요. 그죠? 우리 교재대로 하면 두 번째 줄 맨 끝에 원은 주로 공공 업무를 위한 여관이었지만 민간인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해서 숙식을 제공하기도 했다라는 건 나와 있지만 자유롭게라는 게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정보 끝까지 체크하셔야 되죠. 오문단 한번 보세요. 오문단의 첫째 줄 보시면 조선 전기에는 원 이외에 여행자를 위한 휴게시설이 따로 없었으므로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민간인 여행자들은 그러면 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자유롭게라는 말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거 4번입니다. 그죠? 4번이고요. 선택지 1, 3번이 이제 가장 많이 택한 오답이기는 한데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을 거고요. 자, 핵심 개념 업에서 정확한 사실 일치라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선택지의 내용이 본문과 일치한다는 것은요. 그 내용에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기출 지문이고요. 기출 문제 지문이고요. 1번 한번 보세요. 고급 포도주는 모두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본문에서요. 이 예외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야 하는데 우리 3문단에 다섯 번째 줄 보시면 이런 얘기 나와 있네요. 그러므로 고급 포도주 주요 생산지는 보르도나 부르고뉴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은 곳인데 다만이라고 예외가 나와 있어요. 달콤한 백포도주 같은 경우는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명품이 만들어진다 해가지고요. 그러면 뜨거운 여름 날씨가 지속하는 곳에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모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추론할 수 없는 즉 일치하지 않는 진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죠. 병에 담겨 코르크 마개를 끼운 고급 백포도주는 보관 기간에 비례해서 품질이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사문단의 넷째 줄 한번 보시면요. 그죠? 자, 대부분의 백포도주 혹은 중급이야 적포도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품질이 떨어진다. 자, 시간이 흐를수록 품질이 개선되는 것은 뭐에만 한정되고 있어요? 일부 고급 적포도주에만 한정된다 그러면 일단 백포도주 같은 경우는요. 그죠? 뭡니까? 보관해도요. 품질이 개선되지 않을 거라는 거 충분히 짐작하고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특히 이제 범주를 가지고 접근할 때요. 모두라고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예외가 있는 부분들 그리고 얘처럼 한정되는 것들은요. 사실 일치나 추론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한 표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심하셔야 될 거고요. 자, 1강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뒤쪽이 이제 오답률 높은 비문학 기출문제 이어지는데요. 2강에서부터 조금씩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